돈이 되는 아이디어 특허로 이변을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특별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서 또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명세서 작성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 대리인에게 굳이 맡기시더라도 대리인이 명세서를 잘 작성했는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아니면은 직접 특허 출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에게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회에 걸쳐서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할 텐데, 첫째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특허 명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특허권의 권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허 청구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그 청구항을 이외에 나머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특허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허 명세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법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특허법을 법전을 살펴보면은 42조의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은데 제가 이거를 발췌를 해서 드릴게요. 42조 특허 출원.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특허 출원 42조에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특허 출원서에 기재되는 것은 첫째로 특허 출원인 정보,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의 명칭, 어떤 것에 대해서 출원을 하는지 그 특정을 하기 위한 발명의 명칭, 그리고 이제 발명자의 성명, 주소. 특허 출원인과 발명자는 좀 다릅니다. 보통은 개인은 특허 출원인하고 발명자가 같지만 발명자가 회사에다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면 특허 출원인은 회사, 발명자는 개인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발명자는 또 누구이다 이런 식으로 발명자 정보 따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략적인 인적 사항하고 발명의 명칭을 적은 것이 바로 특허 출원서고요. 이것이 바로 일종의 표지에 해당하는 서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실제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특허 명세서입니다. 이 특허 명세서를 특허법 42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서에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명세서에는 기본적으로 발명의 설명, 그 다음에 청구 범위를 적어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도면과 요약서를 첨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세서에 들어가는 게 뭐뭐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명세서, 특허 명세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서식을 꾸며야 되는데, 이 서식을 보통 임의 서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인 특허 서류 작성기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쉽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그 특허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료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데 아리안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워드 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간단한 통합 특허 문서 작성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통합 문서 작성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면 통합 명세서 작성기 이렇게 있는 걸 더블 클릭을 하면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통합문서 작성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어떤 문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묻고 거기에 따른 서식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특허 명세서 국어를 선택을 해서 보면 네, 산업성 이용해서 자동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 열리면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작성해야 되는 목차가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그 목차에 대해서 타이핑을 해서 이 내용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서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실 것은 왼쪽에 그 특허법 42조 2항에서 무엇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볼까요? 자, 잘 보이시죠? 특허 작성해야 되는 그 특허 명세서에는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 기술 문헌, 특허의 발명의 내용 등등등 많은데 상당히 많아요. 이 내용을 다 일일이 그대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목이 있어요. 일일이 기재를 하면 특허 명세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항목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길잡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자, 오늘은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명세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전반적인 오버홀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명세서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크게 살펴볼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일단 발명의 명칭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이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는 명칭, 타이틀을 최초 제목을 달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발명의 명칭이 특허 출원서에 들어가는 그 발명의 명칭입니다. 특허 출원서 이 명세서를 첨부를 하면 서식 작성기에서는 자동으로 발명의 명체를 인식을 해서 특허 출원서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발명의 명칭 제목을 달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발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발명은 핵심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정말 엑기스 핵심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명의 내용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은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를 자세하게 작성한 부분입니다. 실제 명세서 작성할 때 명세서 작성 시간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앞서 발명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효과를 낸다라는 간단한 정리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정리된 발명의 내용을 살을 붙여가지고 도면을 첨부하면서 이렇게 설명서처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작성의 시간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청구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청구 범위에 관한 부분은 특허 명세서의 중요도로 따지면 비중이 50% 이상, 심지어 70%, 80%갈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펼쳐놨던 부분 중에서 나는 정말 권리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짧은 문장으로 함축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분량으로는 정말 적어요. 한 페이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페이지에 정리했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몇 줄의 문장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마치 정말 내가 많은 생각을 했던 거를 간단한 음율 섞인 시로 뽑아내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특허청에서도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어떤 집중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명세서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다시 돌아와서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세서 작성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이 발명의 내용이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작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내 발명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명세서를 읽는 초반에 이 발명이 왜 필요한지 그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발명은 이런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쩌다고 하면 이게 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내 발명 이전에는 사실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 발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떤 과거의 어떤 기술 현황을 제시를 해서 상대적으로 내 기술이 돋보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세서에 들어가는 서식이 있는데 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말할 것 없이 청구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 청구범위의 베이스가 되는 구체적인 실시예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정리한 발명의 내용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런 식으로 중요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작성 순서에 있어서는 보통은 발명의 명칭을 먼저 정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최후까지 정하긴 하지만 최후에도 변경될 수 있는 게 발명의 명칭.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을 토대로 해서 내 권리는 무엇으로 하겠다라는 청구 범위, 작성 순서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발명의 내용,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 비로소 이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호의 설명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 지금 발명 명세서에 작성하는 순서대로 제가 실제 예를 가지고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예는 제가 한번 직접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던 이 볼펜, 플러스 펜으로 상징되는 이 그 펜에 관해서 대표 예로 해가지고 명세서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 플러스 펜에 관한 예는 제가 제 이름으로 직접 출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특허가 아닌 실용실한 출원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심사를 좀 하기 위해서 실용실화는 별도의 요건이 없어도 실용실한이라 이유만으로 우선 심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에 관해서 실용실한 출원해서 우선 심사에서 등록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실제 특허청에서 볼펜 이동기의 이름을 검색하면 등록된 것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공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등록에 대해서 공보가 게재되면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이 순서와 다르게 공보에 나타납니다. 이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명세서 제출하는 것은
어떤 발명이 설명하는 순서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순서가 발명의 명칭, 배경이 되는 기술, 내용, 그리고 청구 범위는 나중에, 요약서는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개가 될 때에는 인적사항, 특허 출원서에 작성되는 인적사항, 그 다음에 요약이 먼저 나옵니다. 요약은 이 명세서 내용을 읽는 사람이 뭐에 관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요약이 아무래도 그런 함축적으로 내용이 있겠구나 싶어서 요약, 그리고 대표도, 요 정도, 이걸 서지사항이라고 하는데, 예, 요약사항, 서지사항이라고. 요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 범위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떤 그 명세서의 기술 분야, 배경기술, 고안의 내용, 그리고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 감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구항 작성에 대해서 실제 제가 이 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출원을 했고 어떻게 작성을 했었는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